안녕하세요. 자기사랑 행복학교 김서은 코치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연애와 결혼, 악연 정리하고 천생연분 만나기 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연애와 결혼 경험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은 안 했지만 새로운 연인을 만나거나 또 솔로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새로운 관계 형성에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우리가 한 경험은 우주 공간의 정보장에 그대로 기록되고요. 그것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이를 아카시 레코드라고도 하고 또 우주 정보장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집단 무의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가 있기에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수치스러워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울 수 없고 비슷한 경험을 다시 끌어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전 애인이 바람을 피워서 그 사람과 헤어지겠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겠죠. 그런 사람한테 뭔가 마음 주고 순정을 바쳤던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 감정은 새로운 연인이나 배우자를 만나게 돼도 혹시나 또 그런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감시망의 레이더를 켜놓습니다. 그런데 꼭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의 어머니나 할머니, 윗대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혼의 자식을 두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나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부모님이나 그 조상님들의 정화되지 않은 에너지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편이나 애인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예, 저도 이거는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요. 저희 아버지죠. 아버지가 저를 낳기 전에 한번 바람을 피신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뭐 정말 엄청난 큰 충격을 받고 바로 저의 우애, 예, 지금 있으면 오빠겠죠를 그 장면을 보고 이제 그 인공유산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항상 제가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는데 그렇게 나중에 마음 공부를 하면서 무의식을 보니까 남편이 바람 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남자는 무조건 바람을 피고, 그럼 상처를 받을 거라는 게 무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결혼을 하기 싫어하고 무서워했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나니까 정말 결혼을 하려는 마음을 냈지, 그게 안 됐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아마 계속 독신으로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남녀 관계가요, 이제 하룻밤 불장난 같은 일회성 잠자리를 했다 하더라도 남녀가 이렇게 성관계로 얽히게 되면은 굉장히 더 큰 책임과 의무가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냥 하룻밤 잠자리로 끝났다. 거기서 하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둘 사이에 악의가 있었다. 근데 그 결혼할 상대가 아니고 뭐 사정이 있어서 낙태를 했다. 그러면 인연은 굉장히 더 깊이 얽힙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요, 에너지 차원에서는 둘은 이제 부부 관계가 되거든요. 아이가 어쨌든 둘 사이 생겼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머티어 헬링거 선생님의 그 가족 세우기라는 프로그램에서는요, 그 낙태를 한 이력이 있었던 그런 남녀 관계를 상대방을 서로에게 첫 번째 배우자로 인정을 하게 해요. 예, 뭐 그 상상으로 그 배우자를 상대방을 불러서 당신은 나의 첫 번째 남편입니다. 또는 당신은 나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함으로써 관계의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왜 이렇게 솔직히 이제 기억하고 싶지 않고 수치스러운 기억일 수도 있죠. 내가 낙태를 했고 그 사람하고는 이미 헤어졌고 나는 다른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이 사람을 나는 나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라고 생각하는데 왜 진짜 하룻밤에 불장난 또는 욕정에 못 이겨서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왜 이 사람이 나의 첫 번째 남편이고 첫 번째 아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아이가
있다는 거는 에너지적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얽혀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인정을 해 주느냐?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저항을 일으키게 돼요. 우리 모든 만물은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재혼한 사람은요, 상대의 전 배우자를 첫 인연으로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뭐 드라마나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저의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아이가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여자분이. 근데 절대로 그 첫 번째 부인을 인정하진 않고 그 남편, 이 전처에서로부터 낳은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그 아이를 그냥 할머니 집에 이렇게 보내서 뭐 키우고. 이렇게 되면 그 아이는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마음의 병이 생길 거고, 이 두 번째 부인, 또 이 낳은 아이도 역시 좋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처가 낳은 자식을. 왜냐하면 그들이 이별을 함으로써 내가 이 남자와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 배우자의 희생,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새로 맺어진 부부, 그리고 새로 탄생한 그 아이들이 다 같이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저도 이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까지 뭐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고 이런 연애들을 했었는데,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좋은 남자들도 있었지만, 그냥 기억에 삭제하고 싶은 정말 개차반 같은 남자들도 아주 소수 있었어요. 그 인연들이 딱 떠오르면 속에서 굉장히 수치심, 불쾌감 같은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굉장히 다른 생각으로 굉장히 외면해 막 버리곤 했어요. 그리고 제 속에서 나는 너를 절대로 애인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냥 그때 단지 잠깐 외롭고 힘들어서 잠시 재미 본 것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버린 경우도 있는데, 가족 세우기라는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나와 상대방에게, 그리고 현재 부부 관계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외도나 폭력이나 뭐 도박, 경제적 탈취, 뭐 욕설 등 기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연인과 헤어지고 나면 크든 작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겠죠. 또 그런 사람과 사귀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잊고 싶어 합니다. 또 한때나마 사랑을 나누었던 뭐 단지 일회성인 충동적인 욕망이었다 할지라도 연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죠. 너는 그냥 단지 재수 없이 길 가다가 밟은 똥이야, 막 이런 식으로 무시해버리고, 나는 진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존재는 그냥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만물의 법칙이에요. 만약 무시하잖아요, 그 관계를. 그러면 인정해줄 때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그 자신을 괴롭히거나 그런 사람들, 또 비슷한 사람들을 내 눈앞에 투사시켜서 보여주거든요. 예. 만약 과거의 연애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먼저 그 감정을 충분히 말이나 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면 욕이나 그 저주의 말을 퍼부을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은 의도 자체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이제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상담했던 내담자 한 분이 생각나는데, 굉장히 예쁘고 누가 봐도 매력적으로 아주 날씬하고 그런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뭐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가 바람을 필까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의심이 들고 두렵고 여러 가지로. 근데 그분 EFT를 쫙 들어가니까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자기 몰래 이제 양다리를 걸쳤었던 거죠. 예, 근데 그거 장면을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알고, 그 남자에 대한, 그 전 남자친구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EFT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갖 욕이 막 나오는 거죠. 이 쓰레기 같은 놈,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런 남자가 사귀었던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표현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남자친구에 대한 불안과 의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만났던 연인 또는 전 배우자와의 악연을 헤어나는 생명의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가족세우기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을 제가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적었고, 또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제가 이 말을 따라하게 하거든요. 이 생명의 말이라고 하는데, 말에는 의식을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 말이 나의 무식으로 스며들어서 나의 의식을 바꿔주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바꿔주는 아주 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EFT를 하시면서 이렇게 손날 좀 두드리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당신과 나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당신을 나의 연인으로 또는 나의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말 듣고 발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영원하게 뭘 영원해. 나는 그런 사람 이제 있고 좋은 사람 만날 건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말과 행동, 뭐 그런 감정들은 모두 우주의 정보장에 기록된다고 했죠.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은 그때 이미 사랑했었고, 사랑이라는 감정이고, 뭐 육체적인 사랑이나 그런 욕망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 한때 나마 그 사람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을 했었었고,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은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네. 두 번째요. 또 훗날점 들으시면서, 나는 이제 당신을 사랑으로 떠나보냅니다. 당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첫 번째 남편으로 인정합니다. 또는 나는 당신을 나의 첫 번째 아내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사이에 아이가 있거나 또는 낙태를 했을 경우 이렇게 여기서 첫 번째 배우자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제 낙태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는 죽었어도 우리 부부의 아이이고 너의 형제들에게는 형제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낙태한 아이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너는 죽었지만 분명히 나의 자식이고 후에 태어난 너희 형제들한테도 너는 언니고 오빠고 형이다. 형제다. 이런 식으로 네. 해주는 겁니다. 악연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헤어질 당시에 서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풀리면 더 쉬워져요. 네. 천생연분의 인연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할 때 만날 수 있거든요. 유유상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정말 기억하기 싫은 안 좋은 연인이나 배우자를 만났다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끌어당긴 나 자신에게 온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관계 회복의 우선입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뭔가 이별을 할 때 남녀 간에 굉장히 예절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도 그 20, 30대 때 좀 철없을 때는 제 마음에 들지 않거나 헤어질 때는 이제 그 카톡이나 문자로 일방적으로 이별을 이렇게 표시하고 막 차단해버리고 이런 적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상대방이 너무 이상하고 뭐 폭력적이거나 이상한 사람이면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이별을 통보하는 건 정말 무례한 짓이고 나중에 큰 후회를 남기거든요. 사람은 뭐 그 떠날 때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별할 때, 헤어질 때일수록 정중하게 예절을 갖추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이별과 마무리를 할 때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